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제철 식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은행은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칼륨과 칼슘이 풍부한 무화과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치주 질환이나 노화, 사고 등의 다양한 이유로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치과 치료가 바로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임플란트 수술부터 사후 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온전히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선 개인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고령층에 접어들수록 치아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치아는 재생 능력이 없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치아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상실되면 심미적으로 불편할 수 있고 씹는 힘이 약해져 소화기능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치과에 방문해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데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임플란트가 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기존의 자연 치아와 유사한 심미성, 저장 능력이 특장점으로 만족도가 높은 치료입니다. 다수의 치아를 상실한 환자들은 저장 능력이 떨어져 소화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저조한 소화 기능에도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환자분들은 보험 적용으로 2개의 임플란트를 치료 비용의 약 30% 정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치료의 부담도 낮아졌습니다. 임플란트는 치과 치료 중에서도 까다롭고 어려운 수술에 속하며 치료 중 자칫 신경을 건드리면 감각 이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철저한 구강 분석을 통해 개개인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전 먼저 임상 검사를 통해 대합치와 인접치아, 잇몸 상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 후 엑스레이, 3D CT를 활용해 정확하게 잇몸뼈 상태를 체크하며 이때 뼈 이식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치아를 받쳐주는 단단한 잇몸뼈가 밑바탕이 되어야 인공치아를 식립하더라도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잇몸뼈가 약하거나 혹은 치주 질환이 진행되고 자연 치아가 상실되면서 잇몸뼈가 흡수되고 약해지는 경우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또는 뼈 이식을 먼저 진행한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진행 시 해당 부위에 마취를 한 후 상태에 따라 잇몸을 절개해 치조골을 노출하는 경우도 있고 절개 대신 드릴링으로 임플란트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는데요. 그 후 임플란트를 식립한 뒤 파노라마 영상을 통해 임플란트 식립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한편 많은 환자들이 임플란트 수술은 한 번만으로 평생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플란트도 자연 치아처럼 관리하지 않으면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데요. 임플란트 수술 후엔 최대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흡연은 잇몸 치유와 직결되어 금연을 해야 하고 감염이 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보철물 장착 후엔 치과에서 설정해준 기간에 맞춰 정기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또한 자연 치아와 같이 치주염, 흔히 말하는 풍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잇몸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평소에 양치질을 꼼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대 수명이 점차 높아지는 고령 사회에서 치아가 상실되었다면 방치할수록 불편함과 고통이 증가하니 치과에 내원해 의료진과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김동민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수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구강 환경에 따라서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고리식을 동반해 잇몸뼈를 형성해주는 뼈이식 임플란트, 모든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전학 임플란트,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CT와 스캐너를 이용해 임플란트의 정확한 위치를 도모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등 다양한 임플란트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 시에는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수술 시에는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를 먼저 평가해야 합니다. 전신 질환의 유무, 복용하고 계신 약, 흡연의 유무와 정도, 치주 질환의 정도, 특히 입이 벌어지는 양도 중요합니다. 이를 다 평가한 후에 임플란트 식립 위치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데요. 임플란트 식립 위치 주변으로 해부학적인 구조물, 인접 치아와의 관계, 골량, 골질, 특히 단단한 잇몸의 양도 평가하여 임플란트 수술을 계획하게 됩니다. 수술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임플란트 수술 시에 인지되는 위치 이상이라든지 이런 작은 오류는 즉각 수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정이 불가능한 오류가 생겼을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적절한 처치를 통해서 치유시킨 뒤 추후에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자별로 치유가 불량하다든지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감염이 생기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이 감염을 컨트롤하면서 치유를 시킬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수술 계획을 잡을지 평가합니다. 평소에 치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치과에 자주 방문해서 치료받고 관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참고 참다가 아파서 치아를 살릴 수 없는 경우에 방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중장년층, 고령층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주질환, 즉 풍치로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관리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은 치주염 환자의 경우 평균 5개에서 7개의 치아를 발치하는 반면 잘 치료되고 관리되는 치주염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1개 미만의 치아를 발치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소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내 치아를 지키는 것이 구강 건강을 위해서도 내 지갑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콘센트에 쌓인 먼지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콘센트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먼저 감전을 막기 위해 전기를 차단한 후에 겉부분은 물티슈로, 안쪽은 마른 수건으로 닦아줘야 하고요. 손이 잘 닿지 않는 구석 부분은 면봉을 이용해서 먼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콘센트에 먼지가 쌓인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덮개로 막아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